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자료 하나를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자영업자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인데요. 이런 와중에 정부의 새로운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현재 위기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이미 1%를 넘어섰고요. 이게 무려 8년 만에 최고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특히 이제 중저소득층에 대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요, 2%에 육박합니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지금.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연체율이 높고 있는데, 치솟고 있는데, 중저소득층의 자영업자가 연체율이 크게 늘고 있고, 그 다음에 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게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9월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리스크가 크다는 게 9월에 이제는 상환에 대해서 상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환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9월 달에. 근데 아직 종료되기 전인데도 이미 부실화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연체율이 지금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환에 들어가서 연체율이 높아질 거라고 지금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미 상환 9월이 이전인데도 연체율이 지금 치솟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9월 넘어가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한계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대책이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히 새롭게 나온 게 없거든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저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황이 이렇다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분명히 발표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재정준칙이잖아요. 말 그대로 재정을 아껴 쓰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는 못 나오고 한 번 발표할 거 참고 하다가 이제는 총선 앞두고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여러 번 발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총선과 연계해서 아마 그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지금 왜 새로운 대책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던 거 새출발기금 하면 된다, 뭐 상환 유예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금융권까지도 부실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카드를 굉장히 아끼고 있다. 분명히 저는 카드를 쓸 거라 보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너무 아끼고 있다. 빨리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는 자세하게 볼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오늘이에요. 26일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어요. 1분기 때 대출 잔액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그랬었어요.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을 넘었다. 이게 얼마 전 뉴스였거든요. 지금 1조 1,033조 원입니다. 정말 얼마 전에 1,000조 돌파했습니다 이랬거든요. 저도 방송에 나가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대출이 지금 총액이 1,000조를 넘어섰다, 이게 1조가 아니라 1,000조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제가 뉴스 프로그램 나가서 뉴스에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무려 그 짧은 사이에 33조 원이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잔액도 는 것도 문제인데 연체율이 지금 치솟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4분기 보세요. 지금 이제 연체율이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근데 작년 4분기 때가 0.65%였어요, 연체율이. 이때보다 0.35%포인트 정도 높아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한 분기 만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요겁니다. 요 자료 한번 볼게요. 제가 개인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이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연체율이 지금 1%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체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9월 넘어가면은 제가 봤을 땐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 대출 잔액도 그렇고 연체율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고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가 정부의 대책을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을 빨리 끄집어내야죠. 대출 연체율 추이 가볼까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우상하다가 다시 한번 치솟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되죠? 이게 연체율이거든요. 자영업자 연체율 추이인데 연체율이 줄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0년부터 22년까지 일단 이렇게 줄잖아요.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이런 차트 보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연체율 줄었잖아. 자영업자 왜 도와줘야 돼? 살만한가 보다. 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거 계속 상환 유예해줬잖아요. 예, 정부 대책에 의해서 상환 유예해주다 보니까 만기 연장 해주다 보니까 연체율이 당연히 안 갚아도 되니까 연체율이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이게 착시 효과입니다. 착시 효과예요. 지금 연체율 치솟고 있죠. 보세요. 지금 이때부터 2022년도 3분기 요때부터 이제 보세요. 요거 한 분기 만에 팍 치솟았거든요. 이 기울기가. 근데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기울기 보이시죠? 이 한 분기 만에 그래프가 치솟는 거 보세요. 우상하는 게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는 2분기잖아요. 지금 이젠 2분기, 3분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렇게 는다니까요. 이게 연체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폭이 되게 중요한데 연체율 상승폭이 너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누군가는 이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를 알게 될 거고, 그럼 정부가 이제 이런 여론에 힘입어서 빨리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다중채무자도 문제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다중채무자가 뭐죠? 금융권에서 3개 이상 빚을 지신 분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자증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중채무자는 가계대출하고요, 그 사업자 대출 있죠. 이걸 다 합쳐서 3개 이상, 이런 걸 우리가 은행권에서는 다중채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중채무자 잔액이 737조예요. 아까 우리가 잔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대출 잔액이 1조 33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1조가 아니라 1033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0조 원에서 737조 원이면은 거의 지금 70%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가?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다중채무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대출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이 한두 곳 이상, 그러니까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았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수가.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개월 사이에 70.6%에서 71.3%로 커졌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얼마나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가 부실한지 이게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조사가 4억 2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중채무자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저보다 더 있는데, 아니 어떤 분들은 난 저보다 덜 하지만은 그래도 대출액이 억대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다 자영업자가 빚져놓고선, 그죠? 자영업자가 빚져놓고서 왜 지금 이거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영업자가 빚진 건 맞죠. 대출 받은 건 맞잖아요. 근데 왜 대출을 했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얘기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대책이 나오니까. 왜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이 잘못해서? 물론 잘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든 자영업자가 다 올바르게 경영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죠. 근데 다수의 자영업자분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자가 나온 케이스가 많은 거죠. 오늘 제가 점심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한 음식점인데 한 2주간 휴업 공고를 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2주간 밥집인데 2주간 휴업 공고를 거기 앞에다 붙여놨더라고요. 밥 먹으러 갔는데. 근데 딱 생각이 드는 게 2주 휴업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손님이 끊겨요.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알죠?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딱 끊기거든요. 손님이. 예. 그런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몇 주를 쉬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부가 하지 말래요. 장사를. 그럼 몇 주를 쉰 겁니까? 그럼 이게 딱 끊긴다니까 손님이. 예. 그 단골 고객도 우리가 CRM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경영에서는 우리가 그 단골 고객, 보통 이게 충성 고객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단골 고객을 예를 들어서 뭐 충성 고객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코어 커스터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핵심 고객이에요, 정말로. 이 핵심 고객은 딱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런 분들이. 몇 주간 장사 안 해버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흐름이 딱 끊기잖아. 그러니까 다 나간 거예요. 손님들이. 단골 손님도 다 나가고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빚을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뭐 정말로 자영업자라서 제가 그때 강제 휴업을 당하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아니, 제 3자가 보더라도 열받는 거예요. 제 3자가 보더라도. 대출을 왜 졌니? 니네가 잘못해서 진 거 아니니? 이거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화가 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 안 했으면 그러면은 뭔가 그거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고정비가 나가잖아요. 일단 월세 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는 딴 집을 갔어요. 오늘 그 점심 때 제가 딴 집을 갔더니 어떤 그 음식점이에요. 거기도 음식점인데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밥 먹으러. 늦게 가서 그 3시가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고 제가 2시 반에 갔어요. 그래서 2시 반에 갔는데 이제 거기 앞에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간판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음식 재료 준비 중이다. 근데 거기엔 분명히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빼꼼히 가서 혹시나 지금 식사 안 되냐고 했더니 그 자영업자 이제는 그 음식점 사장님이 스르륵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되게 그 사장님의 얼굴을 보고 되게 안타까웠던 게, 사장님이 하소연하는 게 원래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인데 지금 안 쉬면 직원들이 뭐라 해요. 사장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 안 쉬면은 뭐라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진심 어린 표정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냥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분명히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돼 있었는데 2시 반부터 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손님이 와도 손님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얼마나 지금 힘들다라는 게, 저는 그 사장님 얼굴 보면서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은 그 표정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직원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거 진짜 자영업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진짜? 이러니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이게 물론 뭐 전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다 음식점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 음식 장사 하시잖아요. 그냥 이것만 봐더라도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 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초는 치솟고 있고 대출 잔액도 많아지고 있고 지금 거의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제가 오늘 느꼈던 하나의 에피소드인 거죠. 아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이 한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은 정부는 기존까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이게 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겠다라는 거. 그죠? 그때 이제는 추경 한번 하고 나서 절대 추경 안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발표였어요. 그래서 재정 긴축은 이미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재정 긴축이냐, 이 경제 활성화로 가느냐, 이 두 가지에 이제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분명히 추경 한번 갈 거다. 예, 추경 한번 갈 거다라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 여정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그걸 뭐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텐데, 이미 저는 뭐 연합뉴스 TV, YTN, 또 KTV, KBS 라디오 앱스 나서 경제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 방송이고요. 뭐 수시 방송 나오는 것도 훨씬 더 많고요. 고정 방송을 정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경제평론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분명히 추경 안 하고는 못 빼길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건 근데 개인적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건 밝혀드려요. 추경을, 왜냐면 세수가 지금 뻥꾸가 난 상태거든요. 지금 일단은 세수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일단은 지금 4월달까지. 근데 그 마이너스가 난 거를 메꿔줘야 돼요. 왜냐면 나갈 돈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돈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수가 지금 마이너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둘 중 하나예요. 허리띠 더 졸라매든지 재정 긴축을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는 추경 동원해서 뭐 지금 추경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적자 국채, 국채 발행해서 또 돈 끌어오는 건데, 일단은 지금 허리띠 졸라매느냐 아니면 한 경제 활성화, 재정 지출을 좀 푸느냐, 고 이제는 사이에 와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정부의 기조는 재정 건전성으로 보고 있지만, 재정 긴축을 계속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추경 한 번은 갈 거다라는 게 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이 추경이 들어갔을 때, 그죠? 하반기에 추경에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이 추경이야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계속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자료 왜 보여드립니까? 이건 뭐 제가 썰푼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은행 자료잖아요. 한국은행 자료. 오늘 나온 한국은행 자료잖아요. 이런 자료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주장을 하려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이론적 근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이론적 배경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야 봐라, 이 자료 봐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 그러면은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꼭 추경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그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그 중심으로 마련된 추경해야 된다라고 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열이 올라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참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의도 정보맨 채널 구독자님들은 남아 계시고요.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서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막 열을 냈던 이유가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다 너무 답답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 정말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또 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안타까운 게 이게 재정 자립도가 높은 그 지방자치단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놔요. 제가 내일 아침이나 내일쯤 올릴 내용인데, 이번에 또 서울시가 폐업을 예정이신 분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또 지원 정책도 내놨고요. 오늘 그 다음에 그 작년 중소상공인을 위한 또 정책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그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없어요. 진짜 지방 같은 데는 진짜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또 편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또 못 받는.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만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똑같이 어려운데 그 지방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책에서 이제 소외되는
물론 서울시에 사는 거니까 서울시만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다고 그거가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걸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지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빨리 나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 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주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논의를 하고 아마 회의를 거치면서 아마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정무적 판단도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리할 때 아마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조금 더 버티셔야 된다. 많이 힘들다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내는 거죠.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의 목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오늘 한 주 시작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부 사이트, 정부 기관들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다니고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정님은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 제가 뾰족한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 여러분에 대한 정성. 저도 각 기관 사이트를 다 가요. 빠짐없이 매일 서치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미세한 정보라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릴까요?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정보를 진짜 각 사이트, 중기청이면 중기청, 기재부면 기재부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공문을 다 보거든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정보만. 여러분에 대한 정성인 거죠, 그게 정성.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우리 여정가님들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